네, 안녕하세요. 스노우볼링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공부한 종목, 플루엔스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료를 준비해서 좀 더 전달을 용이하게 해봤는데요. 자, 목차 보시겠습니다. 먼저 메가 내러티브를 체크하고 그 메가 내러티브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기업의 내러티브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투자 매력도를 점검하는 식으로 이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메가 내러티브 체크부터 먼저 볼 건데요. 제가 주목한 첫 번째 메가 내러티브는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 폭증입니다.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이 챗GPT 모먼트라고 하죠. 챗GPT의 등장으로 생성형 AI 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이 생성형 AI라는 게 연산과 추론을 위해 필요한 그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은 이 GPU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그리고 이 GPU가 잔뜩 들어가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역시 계속 증가하게 되고, 이러면서 뭐 오라클이나 최근에는 아이랜 같은 종목들이 많이 떠올랐죠. 그리고 이에 맞물려서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한 전력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케일 파워나 비스트라 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전부터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 최근에는 오클로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죠. 이 소형 원전 관련주다 보니까 또 이 연결이 돼서 이번에는 우라늄 수요까지 증가하면서 관련주가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상황이 이 모든 전원을 다 끌어다 써야 한다는 상황인 거죠. 이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은 이제 2033년까지 250 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한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워낙 좀 부풀려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 압도적인 전력 수요입니다. 뭐 트럼프 정부는 AI 액션 플랜을 발표하면서 이 원활하게 전력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AI 인프라 건설에 대한 이 규제 완화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받고 뭐 화석연료까지 더 열심히 밀어줘 가지고 전력 생산에 서포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 수요가 워낙 압도적이라서 이 정책 피해 섹터였던 재생에너지까지 끌어다가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제가 두 번째로 주목한 메가 내러티브는 이 트럼프의 탈중국 압박입니다. 이 리쇼어링과 온쇼어링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OBBBA, 이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트럼프의 핵심 국정 공약을 이 잔뜩 담아서 만든 엄청나게 많은 입법이 진행되는 그 종합 세트 같은 건데요. 여기서 이제 플루엔스 에너지 관련 법안만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OBBA 이전 그 IRA라는 게 있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든 때 입법이 됐고요. 이제 이게 무슨 법이냐면은 좀 청정 에너지 ESS 관련 혜택을 팍팍 주는 그런 법이었는데, 트럼프가 여기서 이 FEOC 요건을 충족하고 그리고 MACR을 뭐 26년부터 55% 이상 충족해야 뭐 받을 수 있도록 이 수정을 해버립니다. 이 말이 어려운데 제가 이따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쉽게 설명하면 그냥 트럼프 말, 이 중국 기업 및 중국산 부품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와야 너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주목한 메가 내러티브는 BESS 수요인데요. BESS란 이 ESS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전력 저장 장치 중에 배터리를 사용해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 일반적인 ESS라고 봐야죠. 네. 이게 바로 BESS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는 이번에 트럼프가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 BESS가 왜 중요하냐?
이 전력망을 안정화하는 장치이기 때문이에요. 이 전력망을 다른 말로 그리드라고도 해서 그리드라는 말도 정말 많이 쓰이는데 좀 더 설명을 해 보자면 이 전력의 주파수를 안정화하고 뭐 혼잡 시 송전망을 보조하고 정전도 막아 주고 뭐 정전이 실제로 일어나면 비상전원 역할을 하는 그런 안전핀의 역할을 하는 게 BESS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전력이 쌀 때 충전을 했다가 이걸 비쌀 때 방전해서 판매하는 그런 차익 거래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ESS 기업 중에 왜 하필 FLNC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이 미국에서 지어지는 데이터 센터에 지금 즉시 투입 가능한 BESS 생산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네, 탑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기업 내러티브를 체크할 건데요. 자, FLNC 대체 어떤 기업인가? 기회로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명은 플루엔스 에너지, 티커 FLNC고요. 시가총액은 3.4빌리언 정도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도 또 소형주를 들고 왔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 이 돈은 없고 이 시간만 많기 때문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상장은 2021년 10월에 나스닥에 올라가고 이 설립 배경은 2017년에 그 지멘스사와 그리고 AES가 전력 저장 기술 서비스 사업을 통합하기 위해 만든 합작 회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비전은 전력망이 변동성 자원들과 함께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저장 시스템 및 통합 서비스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변동성 자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태양광 발전이든 이 풍력 발전이든 발전이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 됐다가 안 됐다가 날씨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런 이 변동적인 자원들에 ESS가 딱 붙어서 이 안정적으로 발전을 하고 에너지를 전력을 저장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FLNC의 그 시설 현황을 좀 가볍게 살펴볼 거예요. 보면은 뭐 각지에 세계 각지에도 공장이 있긴 하지만 저희는 미국 내에서 어떻게 지금 시설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제 어쨌거나 이 서플라이 체인을 공급망을 일단은 미국 안으로 다 가져왔다는 거. 이 해외에 뭐 하나가 빠져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좀 주목할 만하고 보면 이제 셀 매뉴팩처링이라 그래서 일단 배터리 셀을 만들고 그다음에 모듈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ESS를 조립하는 보통 이런 과정인데 이걸 빼면은 나머지는 뭐 다 연구소죠. 사무실이거나.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셀 매뉴팩처링 공장 이 테네시에 있다는 이 공장이 FLNC의 소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협력사 이런 걸로 추정이 되는데 제가 길을 쓰고 찾아봐도 그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ESS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테슬라처럼 완전한 수직 계열화를 이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FLNC가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이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 AI 인프라 수요에 탑승을 한다라는 게 대표적인 전략이 되겠죠.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복잡해 보이는데 진짜 별거 없습니다. 이 회색 파동은 이 BESS가 없을 때 그 전력 부하고요. 그리고 이 그린 라인은 BESS가 있을 때 전력 부하. 그 다음에 이 레드 라인은 이 영역을 보려고 하는 건데 이 구간은 이제 AI나 칩이 요청을 받아서 굉장히 활성화돼서 연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력 부하가 막 엄청나게 널뛰죠. 근데 이렇게 부하가 널뛰고 과부하가 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전력망이 불안해지고 정전이 날 가능성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하가 왔을 때 전력망을 안정화시켜주는 역할, 이 BESS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플루엔스 에너지의 사업 보고서를 참고한 건데, 가져온 건데 8.5빌리언, 8조 5천억
해당하는 시장이 추가로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FLNC는 이러한 흐름에 탑승하기 위해 4개의 하드웨어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 스택, 이 데이터 센터를 직접 겨냥한 25년 초에 이제 출시된 제품이고, 이 그리드 스택, 굉장히 일반적인 양산형 모델, 그리고 그리드 스택 프로, 그다음에 울트라 스택, 이거는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스케일이 큰 그런 ES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 요 그리드 스택 프로인데요. 이 그리드 스택 프로는 공급망을 이제 미국 내로 완전히 도메스틱화를 시킨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돼서 아마 미국 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FLNC가 취한 성장 계획은 이 리쇼어링 혜택 겨냥, 경쟁 우위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입법하고 나서 ESS가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지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ESS 업계한테 불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FLNC 입장에서는 이 중국계 ESS를 제껴버릴 어떤 판이 짜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래서 그리드 스택 프로라는 첫 리쇼어링 ESS 제품군을 9월 지난달에 출시를 해서 선제적으로 미리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까지 규제 심사를 통과하려고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규제에 대해서 가볍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FEOC가 뭐냐면은 이 Foreign Entity of Concern 이렇게 돼 있네요. 쉽게 말해서 우려 국가의 제품에 대한 규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중국과 같은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에 관련된 부품들이 이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면은 민트 그래프, 블루 그래프, 퍼플 그래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 민트 그래프는 뭐냐면은 이 제품을 만들 때 미국이나 좀 동맹 국가의 부품, 그런 서비스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해마다 기준 수치가 지정돼 있어요. 55%, 60%막 이렇게 해마다 올라가는데, 이걸 넘어야지만 48이 ITC라는 혜택을 주겠다. 이 투자 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해 주겠다라는 얘기고, 이 블루 그래프를 보시면 추가적으로 만약에 너네가 제품을 만들 때 순전히 미국 내 부품이랑 서비스만 쓴다고 하면은 10% 보너스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퍼플 그래프는 이제 45X라는 이 혜택에 관한 내용인데, 이 배터리 셀이랑 모듈을 만들 때 이 미국이나 동맹 국가의 부품을 많이 사용하면은 이제 인센티브를 주겠다. 어느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면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그 기준을 올려가고 있죠. 자, 세 번째 FLNC의 카드는 소프트웨어 마진을 확장하는 건데요. FLNC는 그 네 가지 하드웨어 제품군 말고도 이런 소프트웨어 제품군도 출시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하드웨어 제품군은 앞서 말했듯 규제 리스크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제품군은 거기에서 좀 자유롭죠. 그리고 매출은 전체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마진율은 하드웨어의 약 4~5배를 찍어버립니다. 하드웨어가 한 10%, 15% 되면은 이 소프트웨어는 마진율이 한 4~50% 돼버리니까 FLNC 입장에서는 무조건 같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FLNC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니까 뭐 나쁘지 않아요. 현금도 좀 있고 부채도 낮은 편이라서 충분히 이 FLNC가 성장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은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램프업 효율 미달, 한번 이 생산 납기를 좀 잘 못 맞추고 그 공장이 주문을 못 따라가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이게 좀 약점이어서 만약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하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규제 통과가 지연되거나 하면은 잉여 현금 흐름이 급격하게 말라서 또 재무에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전망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 도메스틱 공급망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게 완료가 되고, 뭐 AI 인프라 수요가 계속 들어와서 주문이 들어와서 그걸 맞춰 나간다면은
당연히 흑자, 마진확대, 정책 프리미엄 요 3 가지 축으로 주가가 재평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분 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 지멘스가 약 40%, 그리고 카타르 국부 펀드가 들어와 있어요. 11% 정도 되고 뱅가드 등 기관이 한 4~5%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영진입니다. 줄리안 네브레타 선생님인데 막 엄청나게 혁신적인 리더다 이런 느낌은 못 받긴 했어요. 근데 뭐 성실히 전략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느낌? 보면은 이번에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뭐 AI 수요가 이렇게 폭증하는데도 보수적으로 잡은 걸 보면 뭔가 억지로 낙관하는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램프업 미달 사태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게 왜 발생했냐면은 이 규제가 들어오면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이에 맞춰서 생산 공정을 리뉴얼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납기를 못 맞춘다거나 이런 게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어쨌거나 CEO 입장에서는 뭐 알고도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은 이게 다 정상화가 된다면은 좀 높게 평가할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분들 살펴보면은 뭐 재무 같은 거 워낙 잘 관리가 돼 있고 해서 소프트웨어군도 잘 발전하고 있고 딱히 뭐 흠을 크게 잡을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앞으로 그 생산 능력 증대하는 거랑 뭐 소프트웨어 제품군 잘 확장시키는 거랑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맞게 이 제품군을 통과시키는 게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평판도 안 살펴볼 수가 없죠. 근데 제가 공부하는 종목들이 보통 그렇지만 유명하지가 않아요. 네. 뭐 레딧은 커뮤니티가 있으나 그렇게 특별히 열광적인 모습은 아니었고, 엑스도 마찬가지고, 링크드인은 팔로워가 회사 한 10만 명 정도 됐는데 굉장히 뭐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뭐 이런 거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중에 가장 활발한 거는 토스 커뮤니티였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2차 전지를 관련주들을 올린 주역이 또 플루엔스 에너지라서 이쪽으로 유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아이랜처럼 글이 쏟아지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단기 투자자들이 많이 붙어 있는 느낌은 없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 데이터 센터 내러티브를 타고 얘도 갈 거다, 데이터 센터에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맥락으로 좀 상승을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좀 정리를 해서 투자 매력도를 볼 건데요. 자, 플루엔스의 내러티브 우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루엔스 에너지, AI 인프라, 즉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게 전력이잖아요. 그리고 이 전력망을 안정화하는 BESS는 너무 중요하고 당연히 이제야 그리고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다. 뭐 한국의 2차 전지 주가도 가끔 들썩일 정도로 이 데이터 센터의 액세서리 같은 느낌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플루엔스의 내러티브는 이 재생에너지 안정화라는 그 기본 이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공화당이 집권을 하든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뭐 정부 노선 이슈로 하방이 막 크게 발생할 그런 부분은 좀 제한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테슬라 대 FLNC라는 화두를 들고 왔는데, 사실 미국에서 ESS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우리 테슬라죠. 그 점유율도 1 위고요. 근데 그러면 '테슬라를 사면 되지 않나.'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내러티브가 섞여 있잖아요. 뭐 전기차도 있고 휴머노이드도 있고 그런데 FLNC는 오직 그 BESS 관련 내러티브만 있단 말이죠. 저는 BESS를 투자하고 싶은 거다 보니까 좀 FLNC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완전히 좀 자기 브랜드를 위한 ESS의 측면이 좀 더 강한데요. 반면 플루엔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멘스가 유럽 재벌이지 않습니까? 지멘스에서 출발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국제 표준을 준수하거나 그런 걸 통과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플루엔스에서 만든 ESS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의 ESS에도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다거나 이런 호환성이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테슬라 다음 가는 BESS 종목으로 유명한데 시가총액은 너무 차이 나거든요. 그냥 3.4빌리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 BESS 시장이 확 떠오를 때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적 분석 파트인데요. 이게 FLNC가 상장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흐름입니다. 보면은 상장하고 락업 물량이 풀린 건지 바로 하락을 하죠. 수직 하락을 한 다음에 한 2년 반 동안 이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때 진입한 사람도 있고 나간 사람도 있고 복잡하게 매물이 많이 쌓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후에 좀 악재 아닌 악재가 터지면서 이 박스권을 뚫고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뭔가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털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앞으로의 상승에 있어서는 좀 매력적인 포인트인데요. 그럼 심지어 이 밑바닥에서 어쨌거나 보면 이 거래대금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봤어요. 근데 문제는 저로서는 살짝 아쉬웠던 게 이 BESS가 주목받는 시점에 만약에 신고가를 뚫고 달리기 시작했다면은 너무 매력적이었을 것 같아요. 하방 압력도 없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 박스권이 저항의 의미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정찰병밖에 안 들어갔던 주식입니다. 14.8달러에 그래도 이때 들어갔는데 이후에 50% 정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좀 조정을 받는 모양새네요. 아마 어떻게 이 다음 국면이 펼쳐질지는 솔직히 담보할 수 없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너무 급격하게 오르기도 했고요. 언제든지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 긴 시결을 갖고 살펴보자, 공부를 해놓고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죠. 리스크도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정책 리스크, 인원 FEOC 전환. 이 완벽하게 규제를 좀 통과를 해줘야지, 그리고 생산을 하고 납품을 할 수 있어야지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이게 올해 말에 확실하게 좀 정리가 안 되면은 정책 수혜도 못 받게 되고 좀 리스크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램프업 부실 이슈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좀 잘 정상화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백로그 매출이라고 해서 4.9빌리언 정도, 꽤 많은 양이죠. 이게 지금 재무제표에 안 잡히고 있습니다. 계약은 했지만 이 공장이 풀가동 중이라서 사실 안 찍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거는 좀 낙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리튬 가격 불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셀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득을 좀 보는 구조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 FLNC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 ESS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갑자기 이 셀 가격이 올라버리면은 현금이 빨리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그런 압박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게 좀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좀 아쉬운 하드웨어 마진율. 앞서서도 얘기했던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부분의 성장 여부가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목할 이벤트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 스택, 이 데이터 센터를 겨냥한 제품이죠. 근데 완전 미국화는 안 된 이런 것들이 잘 출하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적도 한번 이번엔 드디어 이 AI 수요 내러티브를 타는 거를 한번 보여주는지, 에비타 흑자 전환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규제를 잘 피해 가야겠죠. 조금 아쉬운 게 이 테네시에 있는 배터리 셀 공장들이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SK온도 있고 한데 유력한 후보는 AESC라는 기업입니다. 이게 일본 출신 기업이긴 한데 이 지분 구조가 중국에 다 팔아버려가지고
사실상 중국 기업이란 말이죠. 여기셀로 만약에 제품을 만들고 있다면은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웠지만 음 그래도 제가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니 이 배터리 셀 여기 앞에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 배터리 셀 from cell supplier 이렇게 뭐 1, 2, 3, 4, 5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US를 박아놨다라는 거는 뭔가 좀 그래도 이 부분을 해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가 잘 성장해야 되고 리튬 가격도 정상화되면 좋고 뭐 그런 걸 지켜봐야 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총 정리입니다. 메가 내러티브, 뭐 전력 수요 폭증, 전력망 과부하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BESS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뭐 위기 같지만 규제가 위기 같지만 뭐 중국 제품들을 다 제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름의 해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FLNC는 이런 상황에서 BESS 전문 기업으로서 인프라 전문 기업으로서 나아가고자 하고 그리드 스택 프로라는 이 도메스틱화된 BESS를 출시를 해서 수혜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는 나쁘지 않은 편이고 그리고 경영진도 특별히 흠잡을 데는 없었다. 뭐 램프업 이슈가 있었지만 이거 잘 해결하는지 보면 될 것 같다라는 거고 투자 매력도는 뭐 이 규제들 다 통과하고 나면은 혜택이 문제없이 빵빵하게 들어오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 BES 시장에서 치고 나갈 수 있다. 그다음에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서 시도하는 모든 것들이 잘 안 될 경우에 다 리스크다. 뭐 램프업 효율이 나와줘야 되는데 못 나오면은 또 경영이 악화될 수가 있고 리튬 가격 상승도 변수고 뭐 규제 통과하는지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BESS라는 테마가 데이터 센터, 뭐 AI 인프라 내러티브와 함께 계속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밸류체인상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FLNC는 말씀드렸듯 좀 증명해야 될 게 많습니다. 증명해야 될 게 많고 이 이벤트를 앞으로의 그러한 계획들을 어떻게 증명해 나가는지 뭐 기술적으로는 이 박스권 그래서 어떻게 뚫을 건지 이런 걸 지켜보면서 좀 비중을 조절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락 중인데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자료는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